불면 또는 전반적인 면역저하, 피로감, 근육 개선들을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첫 번째 수면과 관련된 무엇을 먹고 싶을 때, 수면제를 원치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것이 네, 안녕하세요. 김경철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얼마 전에 낸 새 책,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크게 6가지 파트가 있고요. 첫 번째, 수면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전반적인 수면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르몬과 불면이 무슨 관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멜라토닌, 그리고 부신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또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들, 성 호르몬들,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장애가 어떻게 불면증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의해서 호르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것이 멜라토닌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꼭 불면장애가 없어도 들어봤을 만한 대표적인 호르몬이고요. 이 멜라토닌은 이 시상하부 내에 있는 솔방울체, 송가선이라는 것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멜라토닌은 특정 시간대에 증가돼요. 눈에서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밤중, 새벽 2, 3시 정도에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반면 낮에는 거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일종의 생체 호르몬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이 따라 달라지거든요. 10대 중반에 가장 큰 정점을 이루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50대 중반쯤 되면은 10대에 비해서 한 5%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것을 대표적인 설명하는 것이 멜라토닌이고, 또는 거꾸로 요즘은 10대들조차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호르몬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신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멜라토닌 아마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약한데,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하지만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수면과 관련된 무엇을 먹고 싶을 때, 수면제를 원치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것이 멜라토닌인데, 다만 미국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OTC 약제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것도 2mg, 물론 서카딘이라는 약제는 길게 작용하긴 하지만 서방용 그런 멜라토닌이지만 의사 처방만 있어서 좀 구할 수 있는 되게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구하시는 분들은 몇 mg까지 먹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긴 하는데, 직구 사이트 보시면은 막 16mg도 있고 2mg도 있고 한데, 어느 용량이든지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서 자기가 잠에 도움이 된다면 용량 높여도 괜찮아요. 다만 멜라토닌을 그럼 언제 먹느냐,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멜라토닌이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수면 유도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잠이 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해서, 이것이 새벽 2, 3시에 피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멜라토닌 복용은 수면 유도제가 아니고 생체 리듬 회복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느냐, 13개 임상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효과는 있는데, 이 통계적으로 수면 연장이 8.48분이니까 10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효과는 미미하지만 사람마다 안전하거나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좀 더 제가 강조하는 게 부신 호르몬, 그 중에 수면 리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아침에 코티졸 수치가 올라가고 중간에는 떨어지고 밤에는 더 떨어지는 이런 서카디안 리듬에 맞게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이 호르몬이 분비돼요. 근데 제게 불면증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환자를 검사하면은 오히려 아침에는 코르티졸이 떨어져 있고 밤에 증가되는 이런 코르티졸 역전이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아침에는 메가리가 없어요, 밤에는 말똥말똥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면제에만 포커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코티졸을 올리는 그런 각성과 관련된 처방, 즉 부신기능 처방을 제가 매번 강조해 왔었죠. 그래서 부신기능 환자들, 만성피로, 추위 타고 메가리가 없고 잠도 못 자시는 분은 아침에 에너지를 올리는 쪽으로 처방한다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갱년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갱년기의 증상이 얼굴 화끈거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증상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가 숙면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때부터 이 사이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갱년기 증상 중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불면증이에요. 특히 이 시기에 잠을 못 자면 의사랑 상담해서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방이 문제가 되거나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승마 추출, 특별히 저는 이제 전문의약품이긴 하지만 클리마토플란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만든 이 세약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호르몬 보충제와 같은 효과를 굉장히 잡아주거든요. 그 중에서 승마 추출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얼굴 화끈거림을 낮춰주는 추출물뿐만 아니라 생약 성분,
성분들 이그나티아, 생기나리아, 세피아 같은 것 들어있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되는 치료이기도 해요. 또는 아이소플라본이나 달맞이유 같은 그런 전통적인 갱년기 식품도 불면에 도움은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면은 노화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 IGF-1이라고 하는 이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 정말 특징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고 그 와중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더 떨어져요. 성장 호르몬도 역시 멜라토닌과 함께 밤중에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고요. 이 호르몬이 감소가 되니까 역시 노인들의 불면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고, 실제 저희 병원은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분들이 꽤 많아요. 디클라제라고 하는 이 주사를 많이 맞는데, 실제 논문에서도 이 디클라제를 쓰었을 때 수면장애 호전된다 뿐만 아니라 저희 경험적으로도 단순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이죠, 항노화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 호르몬을 투입한다, 키를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 불면 또는 전반적인 면역저하, 피로감, 근육 개선들을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호르몬들, 특별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같은 이런 밤에 나오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침에 나오는 코르티졸과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수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호르몬을 처방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불면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 더 나아가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